자, 먼저 이 책에서 다룰 몇 가지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수들의 집합, 정수들의 집합, 유리수들의 집합, 무리수들의 집합, 실수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수들의 집합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이 실수들의 집합입니다. 자, 다음과 그림 같은 구조로서 실수 안에 유리수의 집합, 정수들의 집합, 자연수들의 집합이 이런 그림과 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0은 자연수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국가과정에 보시면은 0은 자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틀리는 경우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0을 자연수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부르바키라는 책에 보시면은 그 책에서도 0은 자연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수에 0이 포함되냐 안 되냐는 것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0은 자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짝수 홀수 문제에 대해서도 0은 짝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짝수의 기준은 정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꼭 그러한 정의로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실수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의 집합을 이야기할 때 양 끝점이 이렇게 닫혔을 때는 이런 기호로 사용합니다.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이거를 닫힌 구간 또는 폐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정의가 다르냐는 것은 이 집합에 대한 원어를 보시면은 원어가 오픈 인터벌에서 그죠? 열린 구간 한자어로 표시하면 폐구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마다 닫힌 구간, 폐구간 이렇게 구분해서는 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구간을 열린 구간, 개구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죠. 이 오픈 인터벌이 열린 구간, 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구간이라는 것은 closed 인터벌 이래서 닫힌 구간 또는 한자어로 폐구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때는 양 끝이 포함되면 폐구간, 포함되지 않으면 열린 구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모든 인터벌이 폐구간 또는 개구간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닌데 이처럼 왼쪽에는 포함되지 않고 오른쪽에는 포함되는 이러한 구간을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 왼쪽에가 포함되고 오른쪽에가 포함되지 않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하나 풀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1, 3이니까 1이 포함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까만 점으로 표시합니다. 1, 3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B 집합은 2니까 요 사이에 있겠죠. 2는 열린 구간일 때는 2, 그 다음에 4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A 집합은 여기 A 집합이고 그 다음에 B 집합은 이것이 B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자 A하고 B를 합한 집합이니까 이거의 답은 1이 포함되고 4가 포함된 폐구간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은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요 2하고 3 사이가 되겠죠. 근데 2는 뭡니까? 포함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2, 그 다음에 3은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대해서
A 빼기 B는 A 집합에서 B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요 집합에서, 요 A 집합에서 B를 뺀 거니까 B를 빼버리면 2가 뭡니까? 빠져나갔으니까 A 입장에서는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0번의 답은 1에다가 2 해서 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인 경우는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B에서 A를 빼버리니까 3이 포함 안 되겠죠. 그래서 D의 답은 3은 포함 안 되고 4도 포함 안 되죠. 그죠? 이런 집합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이론들은 끝점이 열려있느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구간, 개구간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중에서도 끝점이 실수로서 닫혀 있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무한대로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끝없이 커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한 끝점이죠. 자, 무한 끝점을 가진 이런 구간을 갖다가 부를 때 닫힌 반직선 또는 열린 반직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닫혀 있으면은 닫힌 반직선, 그 다음에 왼쪽이 열려 있으면은 열린 반직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실수는 모든 실수를 다 포함하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에 무한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 일반적으로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와 관련된 연산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무한대 그러면 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한대는 수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수가 아니고 무한대는 아주 크다라는 수학적인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추상적인 크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대에서의 연산 법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하면은 아주 큰 걸 두 개 더하기 하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마찬가지죠. 무한대가 큰 것을 곱하면 커지니까 이것도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정이라는 것은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또는 뭡니까?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라는 이야기지 아니다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그냥 추상적으로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기를 정할 수 없는 거죠. 즉 말해서 2무한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3무한대라는 말도 없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것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니까 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게 큰지 모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부정, 즉 알 수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서 흔히 보통 사람들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시안 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시안 곱이라는 것은 순서상들의 집합입니다. 즉 말해서 순서상 AB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데 순서상들의 집합을 AB의 카테시안 곱이라고 정의하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A라는 집합이라고 하고 이걸 B라는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2와 4와 6이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요거의 카테시안 곱이라는 것은 요 2를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뻗어주고 세로로 쭉 뻗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만나는 점이 있죠. 1,2, 2,2, 1,4, 2,4, 1,6,
2,6 이것이 바로 A 곱하기 B 카테시안 곱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도록 하죠. 자, B번은 폐구간이죠. 앞에서 배웠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자, 밑에 C가 폐구간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폐구간 1, 2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3, 4죠. 그죠? D가 3, 4, 3, 4가 되겠죠. 요 안에 점들이 실수가 무한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한 곱하기죠. 자, 카테시안 곱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앞에 C 곱하기 D 이렇게 C를 먼저 주거든요. 그래서 C하고 D하고 곱하기 했을 때 운수들은 아까 줄을 쭉 꺼주면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파란색으로 된 삐끗 부분 있죠? 이것이 바로 C 곱하기 D의 집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테시안 곱은 그죠? 어렵지 않도록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절대값은 그죠? 절대값 뭐 흔히 한 예를 들어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절대값 3은 얼마입니까? 3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3이죠. 그래서 절대치는 마이너스를 그죠? 없애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치 마이너스 3이라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절대치 안에 양이면은 그냥 3이고 음이면은 뭡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어서 그죠? 3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치를 갖다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수학적인 정의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x에 대한 절대값은 자, x가 0보다 크면은 금방 있죠. 앞에 얘기했지는 그죠? 그대로 x가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뭐랬습니까? 음수를 없애야 되겠죠? 음수를 없앨 때가 됐습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절대값을 풀어 쓰는 방법이 되는데 여기 똑같은 설명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은 뭐 쉬운 거니까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값에 대해서 이제 예를 몇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기호를 없이 나타내라. 그러면 자, x값에 따라서 절대치 값은 뭡니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x가 x-1이 0보다 클 때는 뭐냐니까 x-1. 즉 뭐가 됩니까? 조건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x가 x-0보다 작을 때는 어찌 됩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x-1 이렇게 됩니다. 즉 말해서 x-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정답이죠. 자, 같은 방법으로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번도 자,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는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붙이는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는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정의대로 그대로 해주면 그죠? 쉬운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절대치 문제를 풀어봤고 절대값에서 이제 기본 성질들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 미분적분이나 공부를 할 때 많이 쓰는 성질들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 금방 했으니까 쉽게 체크되겠죠. 자, 2번은 마찬가지죠. 2번은 뭡니까? 절대치 취해주면은 다 양수니까 그죠? 양수는 뭡니까? 각각 취해서 곱하기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죠. 요거는 이제 삼각부등식이라 이래가지고 그죠? 많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절대치 취한 것보다는 뭡니까? A의 절대치, B의 절대치를 세서 더해준 게 크다라는 게 바로 삼각부등식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요거 중요하죠. 그죠? 자, 4번입니다. 자, 실수가 0보다 클 때 절대치가 만약에 R보다 작다고 해버리면은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R에서 R 이렇게 왼쪽에 마이너스 R을 붙여서 그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0보다 클 때는 절대치 X가 R보다 클 때는 어떻게 보냐니까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 자,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큰 거보다는 크고 맞죠?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죠?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절대치 X가 R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R에서 R까지
범위가 주어지고 절대치 x가 r보다 클 때는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문제를 해서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놨죠. 자, 그러면 금방 있죠. 앞에 절대값 성질에서 자, 여기 r보다 작은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1이 3보다도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플러스 1 내주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1 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되고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크죠, 그죠? 큰 거는 뭐랬습니까?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2x 더하기 1이 큰 거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작은 거보다는 작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이래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위에 거를 하면은 넘겨주면 x는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x는 넘겨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도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x가 0보다 크니까 어떤 집합입니까? 이렇게 그려주면은 0이 이렇게 있겠죠. x가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집합.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집합.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그죠? 주어진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다 같은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1.8, 1.9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큰 거에 대해서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인데 그것은 집합으로서는 합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집합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작은 게 같은 경우는 그죠? 구간의 수가 되니까 항상 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무슨 집합적 개념,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뭐 닫힌 구간, 그 다음에 절대값,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그죠? 이 내용을 잘 아신 분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죠? 시청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그러면은 자, 먼저 보시면은 함수라는 건 뭐냐니까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사이의 원소들 사이에 어떤 뭡니까? 대응 규칙을 함수랍니다. 이 사이에 어떤 대응 규칙을 함수라는데 이 대응 규칙은 뭐냐? 이 대응 규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칙이 성립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x의 각 원소 y에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할 때입니다. 즉 x 정의 어떤 원소가 있으면 원소가 뭡니까? 하나의 원소. 즉 말해서 원소가 이래 있으면 원소가 하나로 이렇게 대응할 때 함수라는 이야기지. 어떤 원소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이렇게 그죠? 대응되는 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대응 규칙만 굳혀주면은 함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이루는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함수는 자 x 집합 있죠. 이 집합을 뭐라 하냐니까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그러니까 함수를 보내주는 x 집합들을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여기에 규칙에서 대응되는 거죠. 규칙에서 대응되는 이 원소, 이 y를 그죠? 공역 또는 뭡니까? 책마다 공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역 또는 공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들의 어떤 모든 값들이 함수 규칙에서 대응되겠죠. 대응되는 여기 그죠? 요걸 뭐라 하냐니까 f의 x라고 하는데 정의역에 모두 대응되는 y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죠? 요 fx를 뭐라 하니까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치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치역은 주로 같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치역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 생기겠죠. 치역이 fx가 그죠? y하고 같을 때도 있고,
fx가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y하고 다를 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을 때 다를 때마다 함수들이 이제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x를 정의역, 그다음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y는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를 f에 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대응관계에 대해서 요 x 있죠. 요 x를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울 텐데 또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함수를 자기 임의로 마음대로 대입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임의로 대입하게 되면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함수 규칙이 있으면 y가 결정되죠. 그래서 y를 뭐냐니까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종속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죠?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함수의 정의역을 앞에 했던 내용을 한번 더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 지역, 공변역을 구하라. 그랬죠. 자, A번은 정의역이 뭡니까? A번은 정의역이, 이것이 정의역이죠.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은 이게 공역이 되는 거죠. 공역. 그 다음에 정의역에는 모든 원소가, 그죠? Y에 대응되는 원소 집합이 있죠. 요 A, B. 요거를 갖다 뭐라 합니까?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함수가 되죠. 그죠? 이건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되면서 공역, 정의역, 지역 이렇게 보면 되죠. 자, B번은 보겠습니다. B번은 함수가 안 되죠. B번은 함수가 안 됩니다. B번은 함수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자, 정의역이 뭐랬냐니까, 자, 뭐랬습니까?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가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2가 뭐가 됩니까? 두 개의 원소에 대응되어 버리죠. 그래서 함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번은 뭐가 됩니까? C번은 함수가 되죠. 함수됨. 이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될 때 이제 여기를 뭐가 됩니까? 정의역.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뭐합니까? 공역. 그 다음에 정의역의 모든 값이 대응되는 y의 부분 집합. 요 b를 뭐라 하냐니까 지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D번은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자, D번의 정의가 뭐랬죠?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 모든 원소가 단 하나 대응된다 그랬죠. 그런데 3은 뭐가 됩니까? 대응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에 그죠? 위배된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함수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함수의 종류는 뭐 여러분들이 뭐 꼭 아실 필요는 없죠. 그냥 막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뭐 대수적 함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사인,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월함수가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그죠?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항함수라면 뭡니까? 뭐 말 그대로 항이 여러 개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항이 뭐가 됩니까? 여러 개 있죠, 이렇게 그죠? 항이 여러 개 있는 함수를 그죠?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하고, 뭐 여러분 잘 아는 얘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다항함수에서 차수, 요 위에 요 지수 있죠? 이걸 차수라 그러는데, 요 차수가 그죠? 최고 차수에 따라서 이런 부르기를 이거를 2차 함수, 2차 다항식, 2차 다항식. 요거는 뭡니까? 1차죠, 그죠? 1차 다항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이 뭡니까? 분모 분자를 이룰 때. 요거 다항식이죠. 다항식이 분모가 되고, 여기 뭐가 됩니까? 분자가 되죠, 그죠? 분자. 그래서 다항식이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유리함수, 유리수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그죠? 이런 식이죠. x분의 1, 3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3. 이런 걸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리함수는 뭡니까? 다항식이 무리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다항식이 무리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밑에 이제 그 how to에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뭐 1번, 2번은 뭐 쉽게 되겠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무리함수에 대해서 요 앞에 P 있죠, P. P가, 자, 홀수일 때 하고, 자, 짝수일 때 하고, 그죠.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짝수이면, 짝수일 때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루트 생각하면 되죠. 루트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같으면 이 루트 안에는 뭡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되면 허수라고 이제 복소수에서 배우는 새로운 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요 수학에서는 주로 실수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건이 뭐가 되냐니까 fx가 항상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홀수일 때는 이제 대표적인 여로수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3승근 루트 뭡니까? fx x면 되겠죠. 이럴 때는 fx가 뭡니까? 모든 실수에 대한 값이 그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즉 말해서 fx에 대한 정의역에 있는 값이 다 뭡니까? p가 홀수면 정의역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p가 짝수면 fx의 정의역이 되지 않고 fx가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뭡니까? 정의역이 p가 짝수일 때의 정의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 개념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을 구하라 그러죠. 자, 이런 정의역들은 뭐가 됩니까? 이거 정의역은 x에다 뭡니까? 실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또 y 값이 다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정의역은 뭡니까?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은 그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X값에다가 뭡니까? X값에다가 어떤 실수를 다 대입해도 그죠? 다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정의역이 R이 되겠습니다. 자, C분 같은 경우는 C분 같은 경우는 X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X는 1일 때 정의가 안 되죠. 정의 안 되죠. 그래서 정의역은 X가 1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뭡니까? 1을 뺀기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제로 되는 부분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죠? 자, 뭐 D분도 마찬가지 여기 제로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뭡니까? 제로 되는 부분은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자, 인수분해 되면은 요거는 R 빼기 뭐냐니까 1,4가 되겠죠. 여기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심하는 건 요거죠, 이제. 요거죠, 그죠? 자, 요걸 바꿔 생각하면은, 자,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보시면은, y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x 빼기 1이죠. 즉 말해서, x 값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면은 안 되죠. 음수가 되면, y의 제곱에서, 이건 항상 뭐가 됩니까? 양수죠, 그죠? 이건 항상 양수고, x-1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자, x-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 바로 그죠? 정의역입니다. 자, 즉 말해 정의역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들의 집합에서 그죠? 자, x가 모두 실수에 들어가는 집합에서 x가 뭐가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앞에 여기 짝수 2가 짝수죠. 그죠? 짝수일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조건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자, y의 3승은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로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양수 또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죠. 요것도 뭡니까? 양수 또는 음수가 나올 수 있죠. y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그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정의역이 x 플러스 1의 정의역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x 플러스 1의 뭡니까? 정의역과 같다. 즉 무슨 말입니까? 정의역이 실수 R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루트 안에, 이때 P 개수가 홀수나 짝수에 따라서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데, 먼저 뭐 1대1 대응함수, 뭐,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 다음에 전사함수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대1 함수 있죠. 1대1 함수 또는 단사함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하고 전단사함수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뭐 쉽게 설명드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셋, 넷, 5개 되죠. 자, 이걸 이렇게 대응시킵시다. 이렇게.
이거 대응되면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냐니까 여기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가 남아있지만은 뭡니까? 정역의 원소가 1대1로 대응될 때, 이걸, 그죠?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라고. 또는 단사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대1 대응 함수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개, 2개, 3개죠. 그죠? 1개, 2개, 3개면은 이런 식으로 남는 거 없이, 그죠? 그대로 1대1로 대응될 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함수라는 이야기는 대응되는 거죠. 1대1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앞에 말한 치역 있죠? 치역하고 뭐가 됩니까? 공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전단사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사함수인가? 단사함수는 저희가 뭐랬죠? 하나의 원소가 1대1로 대응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보시면 뭐가 됩니까? 자, 2도 뭐가 됩니까? 1로 대응되고 5도 2로 대응되죠. 즉 말해서 뭐 말입니까? 2하고 5가 어디로 대응됩니까? 2로 대응되죠. 이렇게. 따라서 뭐가 됩니까? 단사함수가 아니죠. 그죠? 단사 아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역의 원소가 1대1로 대응될 때를 그죠? 단사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판정하라 그랬는데 뭐 이런 경우는 뭡니까? 또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프가. 자, 이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도 1도 하고 1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도 1 되고 1도 1 되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단사가 아닌 거죠. 단사 아님. 이거는 단사 아님 되는 거죠. 자, 이건 어찌 됩니까? 이거는 정역에 따라서 정역이 다르죠. 정역이 되냐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정역이 뭐냐니까 0에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0에서 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경우죠. 자, 해당되는 경우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그래프는 자,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죠? 다 1대1로 대응되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단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뭐 했던 거죠. 그죠? 정역과 절과라. 그럼 요건 주의해야 될 건 그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x 플러스 1이 뭡니까? 항상 0보다 크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서로 융합되는 함수입니다. 즉 말해서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고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x라는 함수는 처음에 f에서 뭡니까? y로 대응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응되는 y에 있는 함수는 다 g의 함수에서 뭡니까? 연결돼서 z 함수로 대응됩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죠?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 이렇게 합니다. 표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순서주의다. 순서주의. 자, 순서를 주의해야 되는데 순서가 뭐냐니까 자, F를 먼저 걸었죠. F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F를 오른쪽에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순서 뒤에 맞게끔 G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순서에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를 풀어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산 이건 쉽죠? F 1값이니까 이거는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이 되고 요거는 이제 X에다 H를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H의 제곱 플러스 2H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뭡니까? X 플러스 1을 통째로 대입해야 되겠죠.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럼 X 제곱은 그대로 뭡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X 자리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제곱 더하기 2배의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구하는 방법이라는 건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gx의 함수를 어디에 대입합니까? y에 대입. 맞죠? y에 대입. 그 다음에 gf라는 얘기는 f의 함수를 어디에 대입합니까? g에 대입.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f의 대입. f의 대입. 이거는 뭐가 됩니까? g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이제 구하는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가 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자, 문제 보면은, 자, G의 도트 F의 X.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금방 G의 F의 X겠죠. 자, fx를 G에 대입하면 되겠죠? fx를 G에 대입해라.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자, fx가 X의 제곱이니까 G에 대입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F의 도트의 G의 X.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자, F에다가, 그죠? G의 X. 이러죠? 이거는 G를 어디에 대입합니까? G를 F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G를 F에 대입하면 G가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X 마이너스 1을 F에 대입하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나머지도 우리가 계산해보면은, 자, G의 도트 F의 X는, 뭐, F를 G에 대입하면 되죠? F를 G에 대입해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도트 G의 X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G를 F에 대입해라. 이거는 뭐, 그죠? G를 F에 대입하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그 안에 거를 이렇게, 그죠? 대입해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